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매출 매입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매출 매입의 기본 맥락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그 마지막으로 매출 매입에 대한 내용을 공식화 시킨 게 있습니다. 그거까지 봐야지 문제풀이가 수월하니까 나머지 내용을 좀 숙지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이제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그 반대 개념은 매입 애누리나 환출이죠. 그러니까 입장이 반대인 것이지 개념이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쪽만 잘 암기하시면 됩니다. 먼저 매출 애누리하고 환입에 대해서 볼 건데요. 사실 개념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계정상으로 묶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매출 애누리는요, 판매가의 일부를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원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좀 훼손됐어요. 그래가지고 깎아줬어. 얼마에? 80원에 깎아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20원이 뭐가 돼요? 20원이 매출 애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매출을 깎아주는 거고요. 그러면 구입한 입장에서 어때요? 구입가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 경우에 매입 애누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애누리하고 매입 애누리는 같은 개념인데 입장이 다르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출 환입인데요. 매출 환입은 상대방이 반품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았는데 다시 돌아온다. 이게 매출 환입의 정의고요. 애누리는 깎아주는 거고요. 환입은 아예 반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다르죠, 그죠? 네. 물건을 팔았는데 10원 깎아주는 거하고 물건을 팔았다가 다시 이게 돌아오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서 반품을 매출 환입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구입자 입장에서 구입자 입장. 물건을 샀는데 도로 나가는 거죠. 들어오는 걸 입이라고 하고 나가는 걸 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도로 반품이 돼서 나가는 거를 매입 환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상반된 개념이죠. 그죠? 예. 정의 자체는 같은데 입장이 다른 거예요, 입장이. 예. 그리고 애누리하고 환입은요, 모두 매출의 취소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조금 취소냐, 100% 취소냐, 요거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프로그램상 계정 보면은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객관식이면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가 따로 되어 있고요. 이걸 프로그램화된 계정에서 보면은 환입 및 애누리 해가지고 붙여 쓴단 말이에요. 개념이 엇비슷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한 입장에서는 반대죠.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그래서 프로그램상에 보면은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이렇게 계정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프로그램을 좀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그러면 회계 처리 봐죠, 회계 처리. 그래서 판매자 입장하고 구매자 입장을 볼 건데요. 일단 매출 애누리나 매출 환입이 되면은 받아야 될 게 취소가 되죠.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이 발생을 했어. 그럼 차변에 외상 매출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반대가 뭐가 되겠어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대변.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을 했던 거를 이제 취소시켜요, 취소. 그 외상 매출금이 반대로 가면서 차변에 매출 환입 및 애누리가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구매자 입장에서 그 매입 환출 애누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 구매자 입장에서 물건을 사면은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외상매입금 이렇게 되겠죠. 애누리나 환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될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럼 차변에 외상매입금 쓰고요. 그럼 대변에 뭘 써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써가지고 분계를 맞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냥 원래 분계를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실무에서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매입 환출 애누리, 매출 환입 애누리를 좀 아느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반대 계정에다가 매출 환입 애누리, 매입 환출 애누리를 쓰는 게 좀 맞아요. 예.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는 기존에 있던 외상대금을 날리면서 반대쪽에 매출 환입 애누리, 매입 환출 애누리 이렇게 쓰는 게 좀 낫다는 거죠. 예. 그래서 회계 처리 예시를 들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할인, 매입 할인 이 개념을 볼 건데요. 외상대금을 조기에 갚아서 할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윈윈이죠. 받는 입장에서는 좀 빨리 받고요. 주는 입장에서는 대금을 약간 깎을 수 있어. 그때 쓰는 계정이 매출 할인, 매입 할인입니다. 매출 할인은 판매자 입장에서 쓰는 거고요. 매입 할인은 구입자 입장에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시는데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판매자가 결제대금을 조기에 회수해서 할인을 해주는 거를 매출 할인이라고 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 매출 대금이 줄어드는 거죠. 구입자 입장에서는 지급할 금액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출 할인, 구입자 입장에서는 매입 할인 이렇게 됩니다. 그럼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100원을 회수해야 돼. 그러면은 외상매출금이 100원 날라가죠.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 하고요. 근데 실제로 받은 게 95라 이거야. 95. 그럼 나머지 5가 매출 할인이죠. 그럼 나머지 5가 차변에 가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매출 할인이 차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구매자 입장에서 구매자. 외상매입금 100원을 갚아야 돼요. 그럼 차변에 외상매입금 하고요. 근데 실제로 준 건 95야. 그럼 나머지 5가 대변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매입 할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할인이나 매입 할인의 회계 처리는 외상대금 결제 회계 처리를 따라요. 그대로라면 그대로인데 돈을 받거나 주는 게 감소되니까 돈 받거나 준 쪽에 추가로 매입 할인이나 매출 할인을 쓰면 된다는 거죠. 예. 실제 분계 문제에서는 이게 많이 나와요. 이게 거의 한 95%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95%.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 내용을 응용해가지고 순매출액이나 순매입액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뭐 매출 매입 관련 손익계산 나오죠. 그거까지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출 할인하고 매입 할인, 매출 애누리, 환입, 매입 애누리, 환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회계 처리 예시 한번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 문제에서는 이 다음에 나오는 그 공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실기할 때 좀 중요한데요. 나중에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애누리, 환입, 할인, 그죠? 요게 제품에 대한 게 있고 상품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코드를 좀 주의해서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그 실기 가서 할 거니까 실기 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 얘기 드렸지만은 운반비 처리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봐줘, 운반비. 그래서 매출에 관련된 운반비는 바로 그냥 비용 처리하고요.
매입에 대한 운반비는 원재료의 취득원가를 포함시켰다가 매출하고 연동을 시켜서 이제 그 운반비를 회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과거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출 매입 관련 손익계산을 보는데 우리가 붕괴도 봤지만은 이걸 공식화 시켜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봐야 되거든요. 객관식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전산회계 2급 공부하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전산회계 2급에도 이 내용 나오죠. 예. 참고로 원가 회계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그냥 회계 원리에서 나오는 내용이 좀 다른데 원가 회계에서 나오는 거는 원가 회계 쪽에서 보고요. 일단 우리는 그 회계 원리와 관련된 거를 좀 보셔야 될 겁니다. 회계 원리에서는 주로 상품에 대한 거나 상품. 그리고 원가 회계에서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을 이용해서 제조원가하고 매출원가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게 자주 나와요. 이건 약간 다르니까 다른 챕터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일단 우리가 공부할 거는 상품에 대한 거예요. 상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매출총액 구하는 걸 보시는데요. 우리가 그 매출 매입 붕괴에 대해서도 붕괴 공부할 때도 잠깐 봤죠.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익 나온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좀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순매출액을 구하는데요. 순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을 빼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거, 운반비는 차감하지 않아요. 운반비는 별도로 회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순매출액 계산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순수하게 매입하는 금액이 있죠. 자, 순매입액. 이게 총 순매출액하고 식이 좀 비슷한데요. 순매입액은 전체 매입액에서 애누리, 환출, 할인 뺍니다. 그죠? 매입을 줄이는 거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부대비용은 더해요. 예. 부대비용을 매입액에 더했다가 나중에 따로 보전을 받기 때문에 부대비용 더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운반비나 수수료 같은 게 부대비용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매출액이나 순매입액을 순매출액하고 순매입액을 이용해서 매출 총익하고 매출원가를 구하는데 만약에 재고가 전혀 없으면은 매출원가가 그냥 순매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산 걸 다 팔면은 순매입액이 다 매출원가가 될 거라고. 근데 만약에 안 팔고 이게 좀 남았어요. 그죠? 물건을 100개를 샀는데 10개가 남았어. 그럼 남은 부분은 매출원가가 아니죠? 이건 기말재고로 남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순매입액에서 기말재고가 빠질 것이고, 그리고 전년도에 안 팔았던 거는 올해 팔렸을 거니까 기초재고를 더해야 되겠죠? 전년도에 안 판 건 올해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기초재고가 매출원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기초재고 더하기 순매입액 빼기 기말재고입니다. 예, 올해 100개 샀는데 10개 남았어. 그럼 빼야죠. 기말재고. 그리고 예전에 남았던 거는 올해 팔아야 손해를 안 보니까 올해 다 팝니다. 그래서 기초재고는 매출원가 계산할 때 더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식 나오잖아요.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당기 순매입액 빼기 기말재고. 이 공식을 한 줄로 줄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기초재고 더하기 총 매입액에서 3개 빼죠. 애누리, 환출, 할인 요거 3개 빼고요. 그 다음에 부대비용을 더합니다. 다이렉트로 계산할 수 있고요. 여기서 기말재고 빼면은 매출원가 나오죠.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고 싶으면은 요 순매입액을 그냥
매출원가에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이제 기본 마진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순차적으로 풀 수 있고요. 조금 숙달되면은 2번하고 3번 공식을 합쳐가지고 바로 이제 매출 총이익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원가가 더 크면은 이때는 손실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문제에서는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걸로 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회사가 지속적으로 생존하려면은 이익이 나야 되죠. 손해가 계속 나면 회사가 못 버티죠. 그래서 회사가 얻을 수 있는 기본 마진 있죠.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붕괴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했고요. 붕괴 말고 그냥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객관식에서는 이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좀 풀어보면은 좀 더 식을 암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매출 매입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뒷페이지에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샘플로 몇 개 좀 풀어드릴 테니까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보시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은 구미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